관망세가 이어졌던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 많이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관련 6개 핵심 이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AI로 또 돌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도 환자에 대해서 AI로 신속하게 분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관련주들이 또 많이 엮여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밸류업 시리즈의 또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종목들이 이제는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인공은 지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퓨처캠과 마이크로 디지털,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하고 LED 쪽이 되겠는데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내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장을 영향을 줄 수 있는 6개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AI 의료 로드맵도 발표가 됐고요. BMW와 도요타가 수소차를 공동 개발합니다. 밸류업의 수혜 다음 타자로 지주사주가 꼽히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유럽 사모펀드로부터 2천억 원의 자금을 유치받았습니다. 퓨처캠, 마이크로 디지털 등 유상증자 결정 소식도 있는데요. 먼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도했던 모멘텀이었죠. 정부가 최근 잇단 화재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브리핑을 열 예정인데요. 브리핑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유관 부처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에서 8월 지하 전기 충전기와 관련 시설, 소방 안전 여건 등을 점검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전기차 영업을 하는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 점검을 권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정부가 그간 업계 관계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율해온 방안에 대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다는 소식에 따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가 또 한 번 강세를 보였고요. 이 가운데서 특히 민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민테크, 그리드위즈, 한빌레이저, 파라텍, 이렌텍, 젤일렉트릭, Y2솔루션, 이렘 이닉스 등 그동안 움직였었던 전기차 화재 관련주 가운데 정부 대책과 어떤 쪽이 매칭이 되면서 움직일지 아니면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함께 잘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은 정부의 의료 AI 개발 계획입니다. 정부가 2028년까지 응급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하게 중증도를 분류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응급 상황을 예측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AI 의료 기술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 개발하고 연구개발 투자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24, 2028년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 의료 데이터 정책, 공공 데이터 개방, 활용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 관련 국가 연구개발 투자액이 2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3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AI 기반 질병 진단, 치료 예방 시스템 등 주요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평균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 AI 연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해 기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AI가 응급실의 심정지 환자 치료 방법을 신속하게 추천해주고 원격 진료 보조 로봇 등도 개발해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의료 AI 관련주 쭉 꼽아봤는데요. 루니 뷰노,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토마토 시스템, 파로사이바이오, 셀바스 AI 등의 종목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BMW와 도요타의 수소차 공동개발 소식입니다. BMW는 도요타와 공동으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4년 내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BMW는 도요타와 공동으로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대안으로 수소연료를 가지고 구동하는 전기차를 2028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BMW의 수소차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마이클 레스 부사장은 집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거나 충전 네트워크가 부족한 곳에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소비자가 타겟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것보다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더 빠르며 온도의 영향도 덜 받는다며 수소가 미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회사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연료 전기차를 출시하면 수소차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가능성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수소 관련주로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효성중공업, 현대차, 상하프론테크, 일진 하이솔루스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밸류업 수의 다음 타자는 지주사주입니다. 정부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주요 그룹사들이 참여하기로 하게 되자 줄곧 저평가받아왔던 지주사주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지주사를 담은 ETF인 타이거 지주회사는 최근 한 달간 6.3%가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두산과 LG가 10%대로 올랐고 포스코홀딩스, GS 등도 8%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만년 저평가주로 불리던 지주사주가 반등한 것은 주요 그룹사가 잇따라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LG는 총 5천억 원 규모의 LG전자, LG화학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오는 4분기 발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4분기에 밸류업 공시를 내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주사주가 이러한 트렌드에 반응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 관련주 여기 꼽아봤는데요. 최근에 두산 200일선에 걸터 앉아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차트상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이 두산과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CJ입니다. 200일선 걸터 앉아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LG도 보시면 7월 말에까지 그리고 이번 달까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00일선 위에서 이 LG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이 밖에 GS, 포스코홀딩스, LS, HD, 현대 등 지주사주의 움직임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파마리서치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인데요. 파마리서치는 어제 장 마감 이후 운영자금 등 약 2천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유럽계 사모펀드 운용사 CVC 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폴리시 컴퍼니 리미티드입니다. 파마리서치는 확보한 투자금을 전략적인 해외 인수합병에 우선 활용하고 주요 시장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번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7만 119원입니다. 어제 파마리서치 주가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주가는 저항선이었던 16만 원 선 겪어냈습니다. 이 16만 원 선을 최근 들어서는 돌파하는 움직임 8월에 강한 양봉으로 16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어제 종가는 17만 8천 원, 이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어제 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2020년 이후 파마리서치의 양호한 추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소식 모아봤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퓨처캠이 운영자금 등 약 6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NH투자증권이며 주당 22,436원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시설 자금 등을 조달하고자 약 65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주당 13,844원이며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운영자금 등 약 25억 원을 조달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주당 2,515원의 제3자 배정 대상자는 SL에너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신속한 자금 조달과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다만 기존 주주 지분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현주가보다 발행가액이 크게 낮았을 때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종목 가운데서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유증 발행가액이 시장가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점 참고해서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를 알아봤습니다.